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리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는 제자리에 오늘 첫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제가 손흥민 선수의 유로파리그 우승을 기원하면서 정말 재미있는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시청하시는 약 70% 분들이 구독을 안 하시고 시청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손흥민 선수 영상 더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 홍보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오늘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가지고 와 버렸습니다. 엔제 감독은 이번 시즌에 손흥민을 혹사시키면서 결국 손흥민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최근 경기에 나오지 못하고 있었는데, 엔제 감독이 최근에 기세 등등하면서 이제 훈련 방법을 공개해 버렸습니다. 근데 그 훈련 방법을 듣고 보니 그 훈련 방법 덕분에 손흥민 선수의 골이 그동안 안 나왔다는 게 밝혀지면서 현재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엔제 감독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관련 소식 바로 알아볼까요? 해당 소식은 스퍼스 웹을 통해서 전해졌고 풋볼 런던의 기사를 재조명하는 스퍼스 웹이었습니다. 엔제 감독이 포로에게 항상 훈련해서 시키는 일을 공개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 손흥민 선수를 망치는 전술을 엔제 감독은 의기양양하게 스스로 공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전해졌는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제 감독은 자신과 코칭 스태프가 포로의 공격적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포로의 플레이 스타일 한 가지 특정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훈련을 해왔다고 밝혔다. 많은 사람들이 리버풀의 알렉산더 아놀드의 독특한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지만 토트넘에는 페드로 포로라는 자신들만의 플레이 메이킹 우측 풀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다. 25살의 포로는 지속적으로 공격 지역에서 기여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 시즌 이미 12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 포로의 이런 공격 포인트는 대부분이 미드필더도 만족할 만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토트넘에서 커리어 동안 포로는 101경기에서 30개의 공격 포인트, 10골과 20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공격 스탯은 포로가 세계 최고의 공격적 풀백 중 하나로 꾸준히 자리매김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면서 이제 엔제 감독 밑에서 페드로 포로가 좋은 역할을 맡아서 공격적으로 좋은 스탯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기사는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엔제 감독이 충격적인 발표를 하는데요. 엔제 감독이 포로가 토트넘에서 훈련해서 무엇을 연습하고 있는지 밝혔다. 스페인 국가대표팀 포로는 보데글림트와 1차전에서 왜 자신이 위협적인 선수인지를 정확히 보여주었다. 포로는 메디슨에게 훌륭한 공중 스루 패스를 보내면서 토트넘의 두 번째 골을 도왔다. 엔제 감독은 포로가 그런 위치에서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토트넘 코칭 스태프가 포로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올바른 위치에 서도록 열심히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측 풀백에 플레이 메이커를 둔 것에 대해서 질문하자 엔제 감독은 풋볼 런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포로가 우측 풀백에서 플레이 메이킹 능력을 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포로가 더 많은 중요한 지역에서 공을 다룰 수 있도록, 그리고 위치 선정에서도 조금 더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포로는 긴 패스를 찌르는 능력에서 정말 훌륭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데요. 또한 크로스의 퀄리티도 뛰어납니다. 포로가 상대팀 박스 안에 공을 넣을 때마다 그것이 세트피스든 일반적인 크로스든 상관없이 상대팀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엔제 감독은 보데글림트와 1차전에서 포로가 메디슨에게 패스를 넣어주었는데 그 장면에 대해서 의기양양하게 말하면서 내가 포로를 이렇게 공격적인 선수로 훈련시켰다 라고 말하는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제가 뒤에서 이게 왜 손흥민 선수를 망치는 전술인지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사는 다음과 같이 이 기사를 끝냅니다. 엔제 감독은 포로의 내구성을 칭찬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또다시 전례 없는 부상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시즌 내내 선수들이 파리처럼 쓰러져 나갔다. 엔제 감독은 이런 혼란 속에서 포로가 건강하게 시즌을 소화하고 있다는 점이 토트넘에게 큰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엔제 감독은 포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포로는 이번 시즌 누구보다도 많은 경기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선수라고 할 수가 있죠. 단순히 내구성뿐만 아니라
많은 선수가 다쳐 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최소한 몇 명이라도 포로처럼 버텨주는 선수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포로는 그런 내구성뿐만 아니라 뛰어난 퀄리티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면서 포로가 이번 시즌에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면서 일단 자신이 선수들을 혹사시키고 있는데 포로는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 라면서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나는 선수들을 혹사했다. 근데 포로는 부상 당하지 않아서 그 점에 대해서 칭찬한다 라고 말하는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와, 일단 엔제 감독은 자신이 이렇게 손흥민 선수를 혹사시켰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왜 엔제 감독이 포로를 칭찬한 것이 손흥민 선수를 망치는 전술인지 이제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엔제 감독이 의기양양하면서 포로를 칭찬했던 장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데글림트와 1차전에서 이제 포로는 여기가 하프타임 부근이거든요. 여기서 얼리 크로스를 넣어주었습니다. 그 얼리 크로스를 받은 메디슨이었는데 여기서 또 최전방 공격수 솔랑키를 미끼로 삼는 이제 메디슨 사용법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디슨은 이렇게 포로의 얼리 크로스를 받았고 박스 안에서 때린 메디슨의 슈팅이 그대로 들어가면서 이제 메디슨은 이 경기에서 두 번째 골을 넣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세기 골을 넣는 메디슨이었는데 토트넘이 막판에 실점을 하면서 메디슨의 골이 결승골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메디슨의 골이 들어가자 포로와 메디슨이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기뻐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엔제 감독의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바라보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는데 와, 이 장면이 왜 손흥민 선수를 죽이는 장면인지 이제부터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손흥민 선수가 이날 경기에는 부상으로 나오지 못했지만 엔제 감독은 왼쪽 한정 윙어 혹은 풀백으로 손흥민 선수는 왼쪽 박스 바깥의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게 사용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포로가 이렇게 얼리 크로스를 넣어줬는데 이게 반대편까지 이렇게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중앙으로 솔랑키를 미끼로 삼아서 침투하는 메디슨에게 패스를 넣어주는 이제 포로의 얼리 크로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여기 왼쪽에서 침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메디슨에게 기회를 주는 포로의 얼리 크로스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를 망치는 전술을 쓰고 있는 엔제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손흥민 선수가 보통 왼쪽에 나왔을 때 여기 존슨이 프리하게 찬스를 받아먹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왼쪽에서 공을 잡고 이제 모든 상대 수비수들의 어그로를 끌면서 손흥민 선수가 존슨을 프리하게 만들어준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근데 여기에서 엔제 감독은 이중 전술로 포로에게 얼리 크로스를 넣으라고 지시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 크로스는 또 중앙에서 있는 메디슨이 또 솔랑키를 미끼로 삼아서 들어가는 전술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엔제 감독이 공개한 훈련법은 손흥민 선수를 망치는 훈련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메디슨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전적인 예로 이제 한 경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제 맨시티와 경기였는데요.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메디슨에게 패스를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메디슨은 이렇게 중앙 미드필더로 나왔지만 이렇게 박스 안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날 두 골을 넣었던 메디슨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포로의 얼리 크로스 그리고 메디슨의 시프트 지금 손흥민과 셉세비는 양쪽으로 벌려놓고 메디슨이 중앙으로 침투하는 이 패턴으로 엔제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망치면서 손흥민 선수의 골이 들어가지 않게끔 전술을 짜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와, 근데 이런 전술에 대해서 훈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내가 포로를 이렇게 세계 정상급 월드클래스 공격적인 풀백으로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엔제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건 손흥민 선수가 월드클래스 공격수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에게 어그로를 끌려놓고 그리고 포로를 살리는 전술이기 때문에 이 전술을 사용함으로써 손흥민 선수가 망가졌다. 손흥민 선수를 미끼로 쓰고 망치면서 자신이 원하는
포로를 공격적으로 쓸 수 있게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엔제 감독의 훈련법 공개가 손흥민 선수를 죽인다는 것이 또 증명된 사례가 뭐냐면은 손흥민 선수가 왼쪽 윙으로 나왔을 때 뒤에 나오는 왼쪽 풀백 스펜스, 우도기 이 녀석들의 움직임을 보면 또 파악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우도기 스펜스가 공간으로 들어갈 때 이제 기점 패스를 넣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우미 역할을 하는 손흥민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두 녀석도 이제 반대편으로 얼리 크로스를 올려주는 모습을 거의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손흥민 선수의 왼쪽 측면 기용 그리고 우도기 그 다음에 스펜스가 왼쪽 측면에 나와도 손흥민 선수와 연계를 통해서 반대편 오른쪽 공격수에게 공을 찔러주는 역할만 하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망치는 엔제 감독의 전술이 맞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엔제 감독은 의기양양하게 또 손흥민 선수를 자신이 망치고 있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밝히고 말았는데요. 너무 짜증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지금 현재 부상 상태로 이번 보데글림 투와 2차전 나올지 안 나올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일단 손흥민 선수가 어차피 리그는 망했으니까 자신의 몸 관리에 100% 집중하면서 일단은 100% 몸 상태가 가까워졌을 때 결승에 꼭 나오면서 결승 상대를 박살내 버리고 손흥민 선수가 우승컵을 들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